박지윤, 김건희까지 공수처 적법조회다. 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부부까지 통신조회했다. 내용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총 10회, 김건희 씨는 총 7회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횟수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러려고 무리해서 공수처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저나 제 가족 것도 했으리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이건 뭐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닙니까? 맨날 비판하던 그런 과거의 권위주의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기자와 기자의 어머니, 그리고 기자의 동생, 그리고 야당 출입 기자, 공수처가 하고 있는 혐의와 무관한 기자들의 통신조회가 다수 이뤄졌고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통신조회가 됐고 급기야 야당의 대선 후보와 후보자의 부인까지 수차례 통신조회가 공수처에 의해 이뤄진 겁니다.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공수처 해명도 함께 보시죠. 적법하다. 4개 사건 피고발인으로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이다. 부인 김 씨도 윤 후보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 기록이 많아 조회됐다. 라는 공수처의 짤막한 해명. 이 공수처의 해명에 대해서 야당은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이라는 겁니다.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국회의원 78명, 후보자에 대해선 10회 불법 사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 야수처가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는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수사는 하지도 않고 야당 뒷공무니 뒤쪽 싸움만 하고 있는 공수처야말로 가장 불법적인 조직이고 즉각 해체돼야 마땅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야당 의견 들어보죠. 저는 뭐 지금 2021년 말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지금 8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뭐 그거는 뭐 공수처가 뭐 수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수사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 그다음에 일반 기자들 그리고 야당 후보의 여동생, 부인, 대변인까지도 다 이렇게 갖고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게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저희 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권 보위를 위해서 게시타포처럼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저는 공수처가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적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했는지 그리고 본인들은 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지 얘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진짜 궁금한 건데 윤석열 후보 주변을 조사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무마까지 포함해서 4가지를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삼았어요. 그때 당시도 이게 뭔지 이게 왜 피의자가 돼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야당 후보를 털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 후보가 온전하게 선거에 임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저렇게 한 건 아닌지 그래서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결과 내놓지 않고 그냥 사건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털고 있는 건 아닌지 전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의 전규 의원은요. 네, 저는 사실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뭐 본인들이 일반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나까지 이렇게 통신조회를 당했느냐라고 이제 이의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왜 내가 사찰당하고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저는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 수사하지 말아라라고 사실 공수처한테 압박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공수처에서 밝혔듯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와 다른
4개의 사건으로 피고발인으로서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사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어떠한 모든 것이 사실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처인데, 그분들이 수사를 당하면서 통신 조회당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좀 참 역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그 통신조회는 영장에 의거해서 이렇게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과 점점식 의원이 고발 사주에 이어서 영장이 나와 있고 통신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웅 의원을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통신조회가 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진 앵커님이랑 통화했으면 김진 앵커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010 해서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전화번호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도 이제 자기는 통신 조회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진 앵커를 만약에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이고 김웅 의원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다 보니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이지, 저희는 이것이 사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2시에 공수처장이 나와서 이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를 전방위로 사찰한 불법행위다, 영장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행위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검찰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른 거 몰라도요,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수사를 하는데 언론인 200명, 야당 400명, 1000명을 갖다가 왜 수사차로 조회를 해요? 이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국가보안법 내란 음모 사건도 아니에요. 고발 사주, 공소장 유출, 황제 수사 이런 걸 수사하는데 왜 1000명의 수사자료 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그리고 검사, 이게 다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제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사에 도와줄 수 있다. 공수처가 정치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검찰에서 수사를 도와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신생으로 공수처가 설립됐으니까 좀 잘 봐줘라 이 얘기를 하는데, 수사의 전문성은요, 이게 1년, 2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이 경험적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사 전문 인력이라는 사람들이 수사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갈 겁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를 부패를 잡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치 수사에 얽매이고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지났는데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1000몇 건, 2000몇 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지금 24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24건 수사한 것 중에서 기소원까지 한 건이라도 있어요? 기소원까지 한 건도 없어요. 또 여당과 야당을 보면 여당과 관련된 것은 조희연 교육감 딱 1명 정도 수사했어요. 그럼 이게 공수처가 과연 존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제 절대적인 공수처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전문가에게.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시죠. 뉴스는 돌직구에게.